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이제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는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제품의 원가, 내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을까, 그런 이 제품의 원가 계산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미래계획, 이런 관리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는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55%에서 한 60%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이론 문제가 한 40% 정도 또는 45%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시게 되면 이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 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즉 이론 문제는 이론 내용을 알면 맞추고요, 모르면 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이론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 포커스만 맞추지 마시고요, 이론 문제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야만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브노트도 있습니다. 서브노트에는 특히 이제 이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런 이론 내용들을 서브노트에 이렇게 다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 서브노트에 보시면 OX 문제도 있고 기본 이론 문제도 있고 간단한 그 장마다 정형화된 그런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업 들을 때는 이 서브노트하고 우리가 정규 교재하고 같이 보시고요. 나중에 최종 마무리할 때는 이 서브노트만 보시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두 과목 더 있죠.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한번 1회독, 2회독 하고 전체 내용을 다 보시고요. 다 보시고 그 다음 최종 정리할 때는 이 서브노트에 있는 이론 내용, 그 다음에 각 장마다 가장 정형화된 그런 계산 문제, OX 내용, 이런 것들을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에 중요도를 표시해놨어요. 별표 3개면 매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별표 2개면 최소 3회 시험 때 한 2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 1개는 3번 시험 볼 때 1번 정도 나온 출제 빈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는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특히 서브노트에 우리 OX 문제, 그 다음에 각 장마다 가장 정형화된 이론 문제, 시험에 자주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만한 이런 내용이 서브노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계산 문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 다 있으니까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때는 서브노트만 보시더라도 시험에서 고득점 맞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우리 수업 방식은 일단 서브노트로 간단한 개요, 이론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 교재로 좀 심화학습을 할 겁니다. 서브노트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서브노트로 간단한 개요를 잡고요. 그 다음 교재의 심화, 좀 추가된 내용들, 그 다음에 각 장마다 예제 문제 같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제가 할 겁니다. 개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보충 이론 정리하고요. 각 장마다 어떤 예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우선 교재는 14쪽을 볼게요. 14쪽을 보시고요. 자, 올해 2019년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에 있습니다. 책 한 반 정도 부분이 교재 273쪽까지 있는 내용이 이쪽 원가 파트입니다. 원가 교재 274쪽까지. 이 앞쪽은 주로 포커스가 이거예요. 계산.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제품, 이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냐, 이거 만드는데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자, 이런 제품을 한다면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한 개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갔을까?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 그 측정을 이 원가 파트에서 합니다. 근데 측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그런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 원가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재 276쪽 있죠? 교재 276쪽에서 끝까지가 이 관리회계 파트입니다. 관리회계 파트. 관리회계 파트에서 어떤 여러 가지 회사에서 계획, 그 다음에 의사결정,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까? 새로운 공장을 확장할까? 우리 회사의 사업 범위를 확장할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종업원의 평가는 임직원의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일을 잘했으면 보너스를 줘야 될 거요. 생각보다 일을 못해서 회사 이익이 떨어지면 좀 푸시, 좀 쪼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관리회계 파트에서 계획과 의사결정, 여러 가지 직원들의 성과평가, 그런 내용들을 이 관리회계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제 반반입니다. 반이 원가 파트, 반이 관리 파트. 이렇게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4쪽 내용을 볼게요. 자,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보시고요. 자, 시험은 계산 문제가 한 50에서 60%. 근데 이론 문제도 상당한 양의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론 내용도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자,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수업 방향을 잡고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쪽입니다. 교재 14쪽. 교재 14쪽. 서브노트도 같이 펼쳐두시고요. 같이 펼쳐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듣기 전에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내가 학생 때나 이미 과거에 원가관리회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러면 동영상 수업을 바로 들어도 됩니다. 바로 들어도 무리가 없지만 나는 원가관리회계를 처음 한다. 처음 하는데 바로 우리가 동영상을 듣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동영상 듣기 전에 교재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두고 동영상 들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 될 겁니다. 바로 동영상 꼭 듣지 마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책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을 때 이 압박감, 이해가 안 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배고픔 아픔이 있고요. 추운 아픔이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이성 친구와 헤어진 아픔 그런 거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어떤 아픔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동영상 듣고 강의를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굉장합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와 빨리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꼭 동영상 듣기 전에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수업 들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교재 14쪽. 자, 원가의 기본 개념인데요. 우선 목차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넘겨보세요. 목차를 넘겨보시면 자, 교재 5쪽입니다. 교재 5쪽. 챕터 1이 원가액의 기초. 챕터 2가 생산 형태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교재 6쪽. 원가 측정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챕터 3죠. 챕터 3. 그 다음 7쪽. 챕터 4.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법. 그 다음 챕터 5. 새로운 원가 계산 방법. 자, 챕터 5까지가 우리가 원가 파트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크게 원가 파트와 관리 파트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 원가관리에서는 사실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원가에게 관리에게 거의 같은 영역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원가관리에게를 굳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자면 원가 파트, 관리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 파트에서는 우리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 이거라면 이거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갔을까 구하는 게 원가 계산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 이론을 배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원가 관리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용어들이 필요하죠. 축구를 배우기 위해서는 축구의 기본 용어들이 있습니다. 페널티킥,
뭐 승부차기, 그다음에 축구공 여러 룰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초 내용들, 용어들 이런 내용들을 첫 번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이 원가의 배분이에요. 원가의 배분.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런 발생된 원가를 어떻게 나눌까? 그런 내용들을 또 배우고요. 세 번째, 개별 원가라는 걸 배웁니다. 이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초 이론들을 배우고요. 원가 나누는 방법, 배분하는 방법 배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첫 번째가 개별 원가입니다. 개별 하나하나씩 원가를 계산하자. 한 개,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이런 거라면 따로따로 한 개씩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자.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따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개별 원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종합원가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1억 개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이거 1억 개 만드는데 가령 1억 원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거 1억 개를 생산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즉 똑같은 제품 1억 개를 생산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갔다면 나누기 하면 한 개 1원이 들어갔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전체를 들어간 돈을 계산하고요. 생산한 개수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해서 이름이 종합원가입니다. 이거 이외에 어떤 표준원가,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 방식, 그 다음에 최근에 신이론, ABC 원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원가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원가 파트에서는 우리 회사가 생산한 이 제품, 이것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는 것을 원가회계 파트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제 관리회계 파트로 넘어갑니다. 관리회계 파트를 볼게요. 자, 우리 목차 관리회계 파트를 보시면 자, 7쪽 계획과 통제, 챕터 6이죠. 계획과 통제가 있습니다.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을 우리가 CVP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생산 판매량이 몇 개인가? 여러분들 영화 보게 되면 이런 표현 나오죠. 영화를 만들었는데 손익분기점 관계수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최소한 이거보다 넘어야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안 되면 이 영화 만들어서 적자이죠.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원가 관리회계 파트, 이 관리회계 파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제품을 몇 개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느냐?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CVP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책임, 성과평가, 분과나 경제적 부가가치 이런 내용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성과평가, 책임회계, 자, 종업원의 성과평가, 일을 잘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일을 못하면 푸시, 열심히 하라고 좀 타이트하게 쪼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단기 의사결정이 있고요. 장기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회사 이 제품 100개를 만들어서 넣어달라. 얼마 주겠다. 그럼 따져봐야 되겠죠. 무조건 그 회사가 제시하는 것을 수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이익이 될까? 이쪽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게 요구를 냈습니다. 100개 만들어달라. 개당 10만 원씩 우리가 지불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을 건지 거절할 건지 의사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단기 의사결정이라고요. 장기 의사결정은 주로 기간이 깁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 제품이 너무나 잘 팔려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의 사이즈로는 도저히 이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기사 보게 되면 이런 거 나오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지역에 공장을 투자하게 됐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운 지역에 투자하게 됐다. 이런 내용 또는 언론 또는 기사, 뉴스를 통해서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장을 확장, 신설, 투자할 때 과연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겠는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이익이니까. SK 하이닉스의 이익이니까 새로운 반도체 설비 공장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의사결정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어떤 가격 결정,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신이론, 뭐 품질 원가라든지 목표 원가라든지 뭐 균형 성과표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신이론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원가 파트, 관리 파트. 자, 현행 우리 이론에서는 구분하자면 이쪽이 원가, 구분하자면 이쪽이 관리. 좀 더 크게 표현하면 이 전체를 뭐 관리 얘기라고 또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 원가나 관리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기도 합니다. 교재 내용을 볼게요. 자, 우선 교재 18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8쪽.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교재 18쪽 밑에서 원가 회계 한계점 바로 위에 보겠습니다. 원가 회계 한계점 바로 위에 보시면 원가 회계에서도 원가 자료의 관리적 이용을 강조하여 관리액에서도 원가 자료 측정, 배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거의 뭐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재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뭐 같은 용어로도 쓰고 있다. 자, 교재 14쪽 보겠습니다. 14쪽. 교재 14쪽. 자, 한 3회, 4회 정도에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재무회계와 뭐 관리회계의 차이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어떤 차이점. 자, 가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회계. 회계가 뭐죠? 회계. 우리 이제 회계란 거는 기업에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자, 이런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죠.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해요. 자,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해서 이런 제조하고 이런 판매하는 경제적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합니다. 회계 처리하죠. 회계 처리해서 이런 회계 처리한, 이런 화폐 단위로 측정한 회계 처리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유용한 정보라고 합니다. 하나의 정보죠. 회계 정보입니다. 회계 정보. 유용한 정보. 유용한 회계 정보인 겁니다. 자, 이런 정보, 회계 정보가 생산되면 회계 처리하고 분계하고 이런 기업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경제적 활동을 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서 회계 정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회계 정보를 우리가 두 가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정보 이용자. 외부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이런 회계 처리하고 이런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 이런 유용한 정보가 생성이 되면 이 정보를 이용을 해요. 자, 외부 이용자. 그다음 내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는 누구예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죠. 회사 임직원들. 특히 회사 경영자죠. 경영자. 외부는 자,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누가 투자하려고 해요. 주식을 사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회사의 재무제표 봐야 되겠죠. 손익계산서, 뭐 재무상태표.
이런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이용자는 주주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국세청으로 되겠죠. 회사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그래서 회사의 재무정보를 우리 국세청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은행도 볼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회사에 대출해 주려면 이 회사가 자산 부채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내부 이용자가 있고요. 자, 내부 이용자는 뭐 경영자, 우리 임직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이렇게 정보가 생성이 되면 이런 이용자들이 이용하고요. 자, 근데 우리 외부 이용자가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재무회계 영역이라고 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기업 회계 기준 있죠? 외부에 공표할 때, 우리 회사의 재무 정보를 외부에 공표할 때는 기업 회계 기준에 준수하여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자산, 너는 뭐 매출원가. 자,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안 팔리면 자산이죠. 재고, 자산 재고. 나중에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원가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자, 이런 정보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 기업 회계기준에 준수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파트를 우리가 재무회계 영역이죠. 재무회계. 여러분들 재무회계에서 뭘 배워요? 뭘 배웁니까? 기업 회계기준 배우는 거죠.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수익, 자산평가 이런 내용들을 재무회계에서 파트를 배웁니다. 근데 이 재무회계 파트는 과거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을 분기해서 옮기는 거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옮기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거지향적이라는 좀 표현을 씁니다. 과거지향적이고요. 회계기준이 있고요. 과거지향적이고, 회계기준을 준수하니까 이런 회계정보는 아주 객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재무회계 파트는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는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주로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는 영역을 우리가 재무회계 파트라고요. 내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걸 우리가 관리회계 파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외부에 공표할 때는 이런 기준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회계 정보를 우리 경영자는 어디에 이용합니까? 첫 번째, 미래 의사결정하죠. 의사결정하고, 계획하고, 종업원을 성과평가하고, 이런 등등등의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회계 정보는 특별한 일정 기준, 경영자가, 내부자가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좀 혼동을 느끼는데요. 자, 차이가 있는데, 이 내부 이용자들은 우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영자만, 내부만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외부에 공표할 때는 일정 기준에 준수해서 이런 걸 작성해서 외부에 공표해야 되지만, 우리 내부 이용자가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할 때는 꼭 이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만 이용하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 의사결정 하는데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회계 영역이고요. 관리회계 영역은 미래 의사결정이죠.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해야 될 건지, 새로운 공장을 확장해야 될 건지, 이 제품을 만드는 몇 개를 생산해서 만들어야 판매할 건지, 이런 미래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래 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두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 전체를 배우고 나면, 이 교재 전체를 배우고 나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내용 이미 배웠죠? 외부 재무제표는 준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고요. 그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파트가 재무회계고요. 이 재무회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발생을 분기해서 재무제표에 옮기는 행위를 우리가 재무회계 파트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거 지향적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관리회계 파트는 경영자만 이용하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어도 돼요. 나만 알면 되니까, 나만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획, 의사결정하는데 관리에게 미래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교재 15쪽 표 1-1번 한번 체크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6쪽 자, 원가회계 영역 자, 그림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주로 제품 원가 계산 하는 것을 재무회계 파트, 계획 통제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파트를 관리회계 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7쪽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같은 용어로 또는 전체를 관리회계다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는 두 가지 용어 같이 쓰기도 하고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최근에서는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8쪽 그림 1-4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관계. 자, 원가 정보는 재무회계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죠. 제품 원가 계산. 안 팔리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팔리면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이쪽에 포커스가 있고요. 자, 내부 이용자인 관리회계에서는 이런 원가 정보를 계획, 통제, 의사결정 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회계 한계점은 나중에 다 보시고요. 2회도 갈 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읽으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원가 정보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질적인 정보는 없어요. 전부 숫자, 계량적인 자료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배우지 않죠. 그래서 원가회계 한계점은 즉 이런 계량적인 내용밖에 없어서 이런 질적인 정보, 비화폐성인 정보는 좀 제공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2회도 갈 때 전체 내용을 다 보시고요.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